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1부, 2부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4개월 전에 자크버 대령의 인터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방송으로 만들어서 올렸죠. 노딱이 계속 붙었지만은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보시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러우전 본질,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이 러우전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크버 대령은 이 러우전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이제 2014년 마이단 혁명이 터지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자크버 대령은 UN 무기 감시 단장으로 이제 이 파견 갔습니다. 거기서 러시아군이 혹시 이제 무기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사람입니다. 무기 감시 단장으로서 거기 있으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 본질을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크버 대령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시면은 소위 음모론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크버 대령은 우크라이나 전뿐만이 아니라 시리아와 리비아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가 이제 특히 사르코지죠. 어떤 방식으로 소화기들을 리비아에 공급하고 또 그것이 내전을 촉발하고 내전이 촉발되자 미국과 이제 나토는 폭격을 하면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고 카다피를 죽음으로 몰았죠. 그리고 힐러리는 왔노라 보았노라 카다피는 죽었노라 이렇게 이제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 방송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자크버 대령은 UN 무기 감시단장으로 이 소화기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화기 총이나 슈루탄, 알라봉 이런 소화기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내전을 촉발하고 큰 인도적인 비극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전쟁으로 확대가 되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UN 무기 감시단장입니다. 전 스위스 정보부 대령이고 그리고 이제 나토에서 군사고문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최신 인터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이제 오퍼레이션 Z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크버와의 최근 인터뷰. 자크버 대령이 최근에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을 기반으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9월 1일에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크림반도가 있고 도네스크, 루한스크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스크 협정의 기본 골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다. 그리고 도네스크, 루한스크 공화국의 자치권을 강화한다. 독립 아닙니다.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 즉 그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고 대신에 나토에 조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지켰더라면 이번 전쟁은 없었습니다. 푸틴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올 4월까지 이제 민스크 협정 준수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서방이 막았습니다. 자, 자크버 대령은 과거에도 이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런 내전의 배후에 미국과 이 나토 소속 국가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들이 그런 것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눈에서 숨겨버리고 이런 것을 고발하는 책을 썼다가 이번에 이제 오퍼레이션 Z 특수 군사 작전입니다. 이 책을 썼습니다. 현재 이 아마존에 뒤져보시면은 프렌치 불어 버전만 올라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영어로 번역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5개월 전에 이제 자크버 대령의 인터뷰를 방송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럼블로 옮겼는데 럼블에서 이 내용을 검색하시면은 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최신 인터뷰는 지난 이제 6개월 동안의 러우전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새로운 통찰을 이렇게 이제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그럼 인터뷰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TP로 부르겠습니다. 맥스 마일로가 출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최신 책인 오퍼레이션 Z 특수군사작전입니다. 막 출판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자크버, 이 책의 목적은 우리 언론이 퍼뜨린 잘못된 정보가 우크라이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론의 잘못이 크다는 겁니다. 위기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모토를 썼다고 합니다. 위기의 본질을 모른다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이 갈등의 많은 측면을 숨김으로써 서방 언론은 우리에게 상황에 대해서 이제 풍자적이고 인공적인 이미지를 제시했으며 이것은 이제 마음을 이제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협상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류 언론이 제공하는 일방적이고 편향된 표현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이면은 장애인 운동선수, 러시안 캣, 심지어 이제 러시아 나무를 제외하고 요즘 표현으로 치면 이제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도자를 해고하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예술가를 플랫폼에서 이제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러시아 이름으로 이제 들리는 그런 개인의 은행 계좌가 차단되기도 했답니다. 해프닝이지만 이런 황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증오심 표현을 구실로 우크라이나 범죄의 공개를 체계적으로 차단했지만 러시아인에 대한 폭력은 허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국가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작을 해봐야 이번 전쟁에 이제 이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작은 너무 나빠서 우리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미국의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엄이 우크라이나인이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도록 하자, 지원하자 이겁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운다는 이야기는 우크라이나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린지 그레엄이 표현에 실수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린지 그레엄은 무기를 집어주고 우크라이나인을 전쟁터에 밀어넣고 가급적 많은 러시아인들을 죽여라. 이것이 이제 린지 그레엄의 바람입니다. 우크라이나인이 얼마나 죽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언론인은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어떤 이제 퀄러리, 품질과 윤리 기준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1971년 미넨 헌장에서 이 언론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이제 QC죠. 퀄러리 컨트롤과 그리고 이제 윤리 이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누가? 서방 언론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부도덕한 정책을 뻔뻔스럽게 지지하도록 이 서방 언론들이 일종의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무기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인이여 당신들은 끝까지 싸워라 이겁니다. 결국 그 결론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림을 제공하지 않고 가공된 이미지 조작을 했던 거죠. 나의 목표는 이 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한쪽의 선전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전적으로 서방, 우크라이나, 키예프 출신, 그리고 러시아 야당 소식통에 의존을 했습니다. 이 친러시아가 아니라 이제 친우측 혹은 이제 약간 중립적인 이쪽에 이제 이 소식통에 의존을 했다고 합니다. 친러시아적인 이제 거기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러시아 언론에서 어떠한 정보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크보 대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TP. 서방에서는 이 전쟁이 러시아군이 허약하고 장비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것을 증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의 전쟁 후에 러시아 군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휘 및 이 통제의 퀄러리가 우리가 서방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왜곡에서 보여줬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언론에서는 러시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러시아어를 구성하는 알라이드 연합군입니다. 즉 루간스크, 도네스크 연합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최근의 내용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 군들이 돈바스 핵심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인펀트리, 이 보병들의 거의 대부분 95%는 루안스크, 도네스크 공화국으로 구성된 이제 연합군입니다. 실제 러시아군은 공군 지원, 그리고 이제 포병 일부, 미사일 전력도 포함됩니다. 대포병, 대공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이제 전술적인 레벨을 약간 넘는 전략과 중간 사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펀트리, 보병의 90몇 %는 이제 돈바스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독립군이죠. 이 돈바스 작전은 이들에 의해서 수행되며 이들은 자신들의 지형을 알고
또 그들의 마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친구와 가족이 있는 곳에서 사실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방 언론의 선전과는 달리 이 독립군들은 그들의 지역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돈바스는 시가지와 주거지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 공업지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여러 개의 공장들이 있고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언론이 갈등의 진화를 묘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나라로 작은 지도의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지도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워낙 이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서방에서는 실제 이제 러시아나 독립군들의 전황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거죠. 아무 이제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크라이나 군사 전력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방 언론들이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이 자크보 대령은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상으로는 막 이렇게 이제 그림을 듬성듬성하게 그려버리면은 도대체 저기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손바닥만한 지도에서는 알 수가 없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서방 언론은 자유롭게 이제 이 선전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전문가는 러시아의 공세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 서방의 언론인들이, 서방의 전문가들이 푸틴도 아니고 러시아 군대 지휘관도 아닌데 러시아군의 군사 목표를 정한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군이 키예프 주변을 감싸면서 며칠 만에 키예프를 점령하기를 원했다. 러시아군은 키예프 점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이유로 포위를 하면서 키예프를 압박을 줬습니다. 자, 자크보 대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언급하지 않은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를 서방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이제 그것을 아예 채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키예프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키예프 전투에서 패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키예프 전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키예프 주변에서 제벌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타격을 가하고 러시아군도 이제 일정 정도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전투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전장은 헤르손 지역, 이 마리우폴이죠. 마리우폴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자, 넷째,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적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에서는 TV에 나오는 군사 전문가 중 누구도 군사작전과 러시아인이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 전문가들은 러시아 작전을 그냥 위조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서구의 선전전에 불과하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미 2월 24일에 이 돈바스 인구에 대한 위협을, 이제 돈바스 사람들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비무장화, 디밀리터라이제이션, 그리고 탈나치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 러시아가 토지나 자원의 압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적인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 이 니오나치들의 군사적인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인이 와서 반격을 하든 뭘 어쨌든 싸우면은 그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해서 제거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군사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런 군사적인 목표를 밝혔는데 서방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1차 세계대전 이제 프랑스의 마지노선처럼 우크라이나가 지형을 방어하도록, 땅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어떤 이제 방어선을 만들고 모든 이 전선에서 그 방어선을, 요새화된 전선을 방어하도록 이제 서방은 압박을 넣고 또 무기도 지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서방의 태도는 러시아인들의 일을 더욱더 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지만 이 우크라이나군이 요새화된 fortified 된 전선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밖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폭격을 가해서 서서히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줄여왔던 겁니다. 러시아인의 일이 더 쉬워졌다는 거죠. 사실 이 테러와의 전쟁처럼 서양인들은 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대표적인 겁니다. 사실 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9.11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슬림을 이제 충실히 따르는 이제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른바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이것을 서방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14년 6월에 이 서방이 돈바스 분쟁에 대해서 러시아의 가상의 개입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러시아 전문가는 한 전문가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러시아 개념을 이 설명할 교리의 존재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소위 이 게라시모프 독트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방이 멋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서방은 이 게라시모프 독트린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돈바스에 군대를 보내지 않고 이 전쟁을 벌이는 방법과 우크라이나가 방공과의 전투에서 일관되게 패배하는 이유를 이 이제 닥트린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엉터리입니다. 2018년에 이 전문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제 Foreign Policy에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방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정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일관되게 자신의 군사적인 목표를 말했던 대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이렇게 이제 줄여나가는 겁니다. 서방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연합군은 이제 우크라이나보다 열등한 전체 전력으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일 때 성공하려면 전장에서 이제 빠르게 병력을 이동하여서 지역 및 일시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쉐이핑 배럴필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뉴버링을 하는 거죠. 기동전입니다. 러시아인들의 작전 예술,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구글 번역으로 해서 이제 바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글로 올렸는데, 원래는 정교하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이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인들의 어떤 이제 작전 기술은 서방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토에서는 작전이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이제 기동전적인 개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체스 게임처럼 우세한 상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 대형을 이렇게 이제 조종하는 기술이죠. 글자 그대로 이제 쉐이핑 배럴필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초기에 키예프 주변을 포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을 이제 그들의 의도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대가 수도 주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도록 고정되어 있어서 이제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돈바스 지역에 오는 것을 차단한 겁니다.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야말로 진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최정예군이고 세계적으로도 무장과 훈련이 잘 된 그런 군대입니다. 바로 이 돈바스에 있는 우크라이나 핵심 전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 키예프 주변에 있는 이제 추가 병력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감쌌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강화를 차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군에 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크보 대령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성실하고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용감한 군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거의 모든 위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그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을 구별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전쟁은 정치 및 정보 공간에서 수행되는 반면 러시아 측에서는 이 전쟁이 물리적 작전 공간에서 수행된다는 겁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정치와 외교를 생각하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이제 나토와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러시아군은 실제 전투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군대가 결정을 내리는 반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군사적인 결정을 젤렌스키가 내린다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군을 편제하고 전쟁 수행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조언에 반하는 작전상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미국과 나토에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자크보 대령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방이 4, 5월에 이제 하리코프와 헤르손에서 반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반격은 아주 작은 의미의 반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서방에서는 굉장히 큰 생각을 한 거죠. 이 전황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건데, 그러나 실제 벌어진 것은 아주 자그마한 전술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르코프와 헤르슨 지역에서는 이 러시아군의 밀도가 20km당 1개의 이제 BTG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바스 부분에서는 러시아 연합군은 킬로미터당 하나에서 3개의 이제 BTG가 있었던 거죠. 자, 러시아는 여전히 이 돈바스 지역을 핵심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이야말로 우크라이나 경제의 그러니까 왕관에 박힌 보석입니다. 헤르슨과 하리코프 지역은 글자 그대로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서방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성공은 사실은 실패였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 하루에 200에서 500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고 뭐 합쳐서 하루에 1000여 명의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포로, 탈영병 이것을 다 이제 포함한 겁니다. 하루에 1000여 명의 병력 손실이 있다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명백하게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경제가 이탈리아 경제와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고립이 군사적인 패배를 겪지 않고 러시아를 빠르게 붕괴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패퇴시키지 않더라도 서방이 경제 제재를 가혹한 경제 제재를 하면은 러시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졌던 거죠. 이것이 미국과 서방, 나토의 이제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근데 상황이 정반대로 흘렀던 거죠. 2019년 3월 젤렌스키의 고문이자 대변인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앞으로 전쟁이 터질 건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조인하려고 하면 러시아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데 자,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 젤렌스키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 얼마 전에 나온 인터뷰입니다. 여기서 러시아군이 침공할 것을 알았지만 국민들에게 이제 대응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 침공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승리, 그리고 이제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도 엄청난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를 붕괴시킬 거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나토와 워싱턴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경제부 장관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인터뷰들에서 이런 내용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아레스토비치가 말했듯이 이 러시아의 패배, 제재로 인한 패배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진입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젤렌스키 아레스토비치는 믿었고 서방에서도 이제 그렇게 유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민스크 협정을 완전히 걷어차고 이 러시아의 침공을 이렇게 기다렸던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게 방어할 태세를 갖추게 하고 서방은 엄청난 무기를 집어주고 전쟁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는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침공하자마자 제재 폭탄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무너지지 않고 제재 폭탄의 파편이 모조리 이렇게 서유럽으로 날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은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이기는 것을 꾀했던 것이 아니고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패배를 기다렸던 겁니다. 실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제재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도 러시아를 꺾을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실로 닥친 거죠. 서구의 내러티브는 처음부터 언론 보도와 현장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수천 명의 인명을 불필요하게 희생시키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의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고 군인들이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가장 불합리한 제재를 포함해서 더 많은 제재를 계속 서방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해달라. 이런 이제 그래서 서방은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러시아에 때려달라. 이제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붕괴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서방이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죠. 이러한 실수를 눈치챈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서구 국가들은 확실히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손실에 대한 이상한 보고에 흥분하고
정권 교체의 길이 딱 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이제 푸틴은 러시아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목이 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부 장관도 이제 흥분을 하고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촉발하고 러시아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막 온갖 제재를 서방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어떠한 협상도 거부를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에 이제 이스라엘의 중재로 터키에서 있었던 협상도 결국 미국과 영국이 파토를 냈습니다. 자, 주류 언론은 전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이제 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준 거죠. 우크라이나 당국에 대한 명백한 대중적 지지는 막대한 손실. 자, 일부에서는 7만에서 8만 명 정도 전사자가 나왔다. 뭐 10만, 심지어 이제 20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만은 좀 과장된 것 같고 현재까지는 한 13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대파 금지, 정부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관리에 대한 무자비한 사냥, 그리고 러시아인에게 기속되는 이 거울선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명백하게 이제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서구의 어떤 이제 의식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서구가 일단 우크라이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이 러우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서구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붕괴도 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러시아는 이제 도미넌트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와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몰리게 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폭발. 자, 이것은 거의 이제 사보타지로 추정됩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코보 대령은 크리미아 치안 상태에서는 잘 모른다. 그런데 이제 크림반도에도 이 친우크라이나 이제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사보타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의 비밀 캠페인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보타주 활동은 이제 어떤 심리적인 작업과 더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사보타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거의 사실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죠. 이런 작전들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열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사보타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크림반도 사건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난 2월 서방이 주장한 민중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크림반도 사건을 통해서 서구인들은 크림반도 현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크림반도 주민의 절대 다수는 이제 러시아의 병합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 러시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가 가서 거기에 사보타지를 하는 건데 실제 크림반도 주민들은 친우크라이나가 아니다. 그냥 러시아를 지지한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민중저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나 혹은 뭐 영국인의 비밀 공작원의 행동일 가능성도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연합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상당한 저항운동을 활성화할 수 없음을 또 이제 서구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젤렌스키는 크림은 우크라이나고 이제 우리는 절대로 크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크림 반도의 이제 주민들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 지지하고 일부 우크라이나 요원들이 사보타지, 비밀 사보타지 테러를 가해야 될 뭐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제 역으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2년 3월 이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제안을 했고 러시아 주권 인정에 대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크림은 러시아 영토입니다. 4월 2일, 4월 9일에 유럽 연합과 보리스 존스의 개입으로 그는 이제 러시아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화협상이 4월에 잘 진행됐습니다. 그것을 미국과 영국이 이제 해방을 놓고 깽판을 쳤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4년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할양은 공산주의 시대에 소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림 국민은 1991년 1월에 더 이상 키예프가 아닌 모스크바의 권위에 종속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즉 크림은 1991년 우크라이나가 탄생할 때도 이 모스크바에서 독립하기 전에도 이미 이제 키예프에서 독립을 했던 겁니다. 크림은 자치구였습니다. 자치구. 지난 30년 동안 자치구로서 러시아의 명령을 받아왔죠.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자, 그리고 7월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헤르손에 대한 주요 반격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보타주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